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화창해졌어요. 공기도 마시고 창문도 열고 환기도 하고 외출은 많이 못하지만 자연도 같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3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주차 수업은 우리 지난 시간에 1주, 2주차에는 간단히 우리 화장품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또 화장품 법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크게 제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과 오일이 필요하죠. 반드시 물과 오일이 필요하고 물과 오일을 섞어줄 수 있는 고루고루 잘 섞어줄 수 있는 계면 활성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물성이 많은 거, 크림 종류 완전한 딱딱한 밤이라든가 연고 형태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달라지는 게 형태잖아요. 제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 화장품의 종류는 그러한 제형을 각각의 특성으로 원료를 합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유용성 원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함유가 되기도 하고, 기름이라는 형태는 지질, 우리 고급 용어로는 지질, 지용성, 유용성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지방의 형태, 지질의 형태는 크게 왁스 형태, 오일의 형태, 탄화수소 형태, 이런 에스테르와 알코올이 합쳐져서 에스터계가 만들어지는 원료들의 총칭이 있었고,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방 화장품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천연 화장품 또는 자연 원료의 화장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런 원료는 동물에서도 나오고 광물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았고, 오늘은 수용성 원료, 수성 원료예요. 그래서 물에 섞이는 물성 성질을 갖고 있는, 하이포필릭의 성질을 갖고 있는 원료들이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름이라도, 원료 이름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때로는 성분명에 의해서 주어진 명칭이 있어요. 때로는 또 업체마다 주어지는 그 원료명들이 생성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용어라도 좀 익숙하게 알아야지, 접해야지 우리가 제조 실습할 때 이 원료가 수용성 원료인지 지용성 원료인지 계면활성제인지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형을 만들 때 수성 원료를 막 유성 원료에 넣는다던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면 제조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원료는 교재로는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냐면 42페이지네요. 42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나가 볼게요. 워터 계열 원료라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수용성 원료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 1학년 때 허브와 아로마 과학 과목 안에서 허브 추출물의 추출 워터, 하이드로졸, 하이드롤렛, 플로워터, 이런 것들이 수용성 원료로만 뽑아낸 거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허브의 추출물, 허브 안에는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가 있는 모든 식물을 허브라 하고, 그 향기 물질은 지용성일까요? 수용성일까요? 메모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강 후에 만나면 다시 물어볼 거예요. 향기 물질은 지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잎이나 꽃잎이나 줄기나 뿌리나 이 구석구석 저장을 해놔요. 비상시에 쓰려고, 때로는 영양물질로 사용을 하려고, 때로는 수정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해충 방지를 위해서,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저장을 해놓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생명 유지는 광합성을 하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비상시에 사용을 하거나 더 영양분을 추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장해 놓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돼요. 그러한 지용성 물질이 식물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도 허브 물질을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원료로 해서 제약에도 사용을 하고 식품으로도 사용을 하고 화장품에도 사용을 해요. 그랬을 때 원료를 추출해내고 생산해내는 방법은 추출법이죠. 어떤 방법으로 추출했냐면 증기증류법, 스팀 디스틸레이션으로 추출을 해서 냉각을 시킨 후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저기 저 추출기 보이세요? 추출기? 네, 이 추출기를 우리가 지난해에 추출을 했어요. 냉각을 통해서 물질을 보이실까? 안 보이네. 안에 물을 넣고 끓여주면 증기와 함께 식물 형태에서 오일 성분이 나오고 이따란 관 형태에서 냉각을 시키면 아래로 오일과 물이 증기가 떨어지면서 분리가 되는 현상이었어요. 어렴풋하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추출해낸 것들을 오일 지용성 성분은 향료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했고, 그 밑에 떨어지는 물들이 있었어요. 그 물들은 우리가 화장수로도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식품이나 화장품의 수용성 원료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왜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하냐면 천연 화장품, 요즘에 최근 트렌드의 화장품은 천연에 가깝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안전하고 이런 물질들을 찾아내고 사용하길 원해요. 모든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연구자 또한. 그래서 이러한 천연물의 추출물 수용성 성분으로는 우리가 약초 추출물 또는 허브 추출물이 최고의 기능성 추출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수용성 원료로. 그래서 단독으로도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서로 블렌딩 한다고 그러죠. 희석을 해서도 사용을 하고 요 로즈워터, 네롤리워터 이거는 이름으로도 꽃잎에서 추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식품보다는 어디에 많이 쓰겠어요? 화장품에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현재 여기 제시된 그 워터의 종류들은 다 화장품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효능도 입증이 되어 있는 수용성 워터 계열이고요. 다시 한번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이제 제조를 할 때도 네롤리 워터도 한번 사용을 해볼 것이고, 캐모마일 워터, 라벤더 워터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향이 썩 꽃향처럼 향기롭진 않아요. 향기롭진 않은데 대신 피부에 대한 효과는 로즈나 꽃에서 추출한 로즈나 네롤리 워터보다는 훨씬 뛰어난 피부 안정 효과, 진정 효과, 피부 개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알러지, 염증, 민감한 피부, 라벤더도 열감 있는 진정 피부, 붉은 피부, 이러한 피부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워터입니다. 여러분들 피부도 다시 한번 검진을 해보세요. 검진이라는 게 뭐 이런 기기의 검진이 아니라 스스로 거울을 한번 오늘 보고 피지가 많은지 아니면 너무 건조한지 붉은기가 많은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원료 한두 가지만 바꿔도 그거에 대한 화장품의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곧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캐모마일 워터, 라벤더 워터는 어느 피부에 쓴다? 민감한 붉은 피부, 알러지 피부, 열감 있는 피부, 이런 피부에 이러한 캐모마일 추출물, 워터, 우리가 수용성 물질에는 대부분 정제수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정제수 외에 이런 허브 워터 계열의 원료가 첨가가 됨으로써 화장품의 품질을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 하다못해 스킨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킨, 토너, 우리가 제형의 기초 화장품에 세정하는 제형, 기초 화장품 세정 후에 가장 첫 번째 스킨 미스트 토너를 만들 건데, 토너에는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냐면 워터 성분, 정제수 성분, 수용성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정제수 대신 일반 정제수에는 항균 효과, 항산화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허브 워터 계열의 효능은 각각의 항균, 항산화,
기능성 효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제수 대신 워터만으로 바꿔도 피부에 개선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성 스킨 토너가 됩니다. 캐모마일 워터, 라벤더 워터는 민감한 피부에 선택을 한다. 단 10%라도 첨가를 하면 사용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로즈워터, 네롤리워터는 꽃향이에요. 꽃향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대부분의 선호도예요. 선호도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여성의 전유물로만 꽃향의 워터, 꽃향의 화장품을 사용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성들도 피부 케어나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트렌드로 바뀌어서 꽃향을 첨가한 남성 화장품도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즈워터, 네롤리워터는 단독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또 기능성 크림이라든가 로션이라든가 세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첨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제수, 일단 가격 차이도 정제수는 일반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렇지만 로즈워터, 네롤리워터 이런 워터 계열의 원료들, 한방 추출물의 워터들 이런 것들은 생산을 하고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화장품의 이제 특징으로 첨가를 하는 첨가물로 되고, 그래서 로즈워터, 네롤리워터를 스킨 토너 만들 시에 메모를 하셔요. 스킨 토너 미스트, 두피 미스트도 될 수 있고 페이셜 미스트도 될 수 있고 바디 미스트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발에 뿌리는 미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미스트 종류들을 만들어요. 만들 때 정제수 대신 워터 계열의 원료들을 첨가한다. 그랬을 때 첨가하는 기준은 피부 타입으로 정한다. 피부 타입은 노화 피부라든가 좀 노화가 시작이 되는 20대 후반, 20대 중반부터도 좋고요. 그거는 연령과 상관없이 워터의 향이라든가 선호에 따라서 첨가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워터 이런 워터는 향이 썩 그 향으로 쓰는 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특히 여기 밑에 전나무 워터라고 돼 있어요. 저희 학과에서 라벤더 워터, 전나무 워터 말씀드렸죠. 재작년에도 이 분석하고 식물을 연구하는 단계에서 항균 항산화 효과와 워터에서도 그만큼 피부 개선 효과가 예측이 될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했어요. 전나무 워터는 라벤더나 캐모마일하고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균을 없애거나 균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난 허브예요. 그러면 이 전나무의 효능 때문에 전나무 워터는 어떤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진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 균이에요. 보이지 않는 균. 그러면 곧 피부가 습하다는 것은 땀이나 피지가 과다 분비가 되어 있어서 이 모공을 막거나 이런 지루성 피부예요. 그런 피부에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특히 발이라든가 몸에도 이런 염증성 피부 질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전나무 워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많이 쓰겠어요? 이런 피부 질환, 바디 케어나 또는 일부 페이셜 케어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워터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참고로 해보고 우리가 제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로즈마리 워터는 약간 프레쉬해요. 라벤더, 캐모마일, 전나무처럼 향이 아주 텁텁하거나 막 우리가 얘기하는 구리구리하거나 이런 향들은 아니지만 프레쉬하고 허브 향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어서 대부분이 일반 애프터 쉐이브 남성분들에게도 사용을 하고요. 여성분들도 프레쉬한 느낌, 나는 너무 꽃향이 이런 거보다는 프레쉬한 풀향이 좋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돼요. 대신 효능 또한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모든 피부에도 사용을 하지만 약간의 지성 피부, 심한 지성 피부나 염증성 피부에는 전나무 워터를 사용을 하고요. 일반 가벼운 지루성 피부라든가 정상 피부, 모든 피부에도 저도 또한 약간 건조하죠. 저는 이제 노화 피부지만 로즈마리 워터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좀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로즈마리, 라벤더, 캐모마일. 그러면 민감하거나 노화 피부에서 건조된 피부에도 잘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들어서 추출물을 만들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약초 추출물들이에요. 본초. 여기는 당기 워터라고 제가 그냥 명칭을 해놨는데 당기라든가 또한 황금, 황련 약재 이름 한 번씩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메모를 하세요. 당기랑 황금이라는 약재는 우려서 탕제로 먹었을 때도 우리 몸에 염증을 제거하거나 이런 부분에 효능이 있는데 얘네들을 증류하거나 우려내서 피부에 사용을 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할 때도 피부의 개선 효과에 진정 효과, 보이지 않는 칙칙한 피부, 색소가 이렇게 완전 자외선이 침착이 된 피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피부가 어둡거나 이런 피부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노화가 진행이 되거나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한방향을 상당히 향 자체도 좋아하잖아요. 선호하고 이런 부분에서 당기라든가 황기를 뜨거운 증기로 인해서 우려내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워터를 생산을 하는 게 첫 번째다 보니 우리가 만나서 첫 주에는 바로 추출물을 만들고 지용성 오일 성분들을 우려내고 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용성 성분, 유용성 성분, 지용성 성분을 만들어낸 후에 그걸 가지고 서로 첨가물이 보습제가 더 들어갈 것이고 뭐 이렇게 각각의 기능성 성분들이 들어간 후에 제품을 제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구두상으로 실습이 진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 번씩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고 우리가 실질적인 제조 실습 시간에는 그것을 연상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상을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같이 정제수나 수용성의 워터 물질로 우리가 스킨을 만든다, 토너를 만든다 했을 때 상상해 보세요. 자, 스킨, 토너, 미스트는 물이 때로는 90% 이상, 때로는 99%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은 물 성분, 수용성 성분이 들어가겠죠. 수용성 성분에 이 워터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스킨 미스트에는 피부에 우리는 무엇을 각질층에는 항상 무엇을 줘야 돼요? 각질층을 보호하고 하는 우리는 보습을 준다 얘기를 하죠. 보습이라는 것은 수분과 유분을 같이 유지시키고 보호해주고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게 보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스킨 미스트를 만들 때 물만 있을 때는 물 성분은 우리 피지 각질층에 있을 때 다 날아가 버려요. 쉽게. 그러면 오히려 남아있는 각질을 유지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함을 느끼는 거죠. 신문지에 물만 뿌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상상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당기지 않는다, 건조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지용성 성분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 보습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히아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 히아루론산은 수용성 물질에 섞여요. 수용화되어 있는 원료들을 사용을 하면. 그래서 정제수 또는 이 하이드로졸을 90% 이상 넣고 플러스 첨가해야 되는 것이 보습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글리세린이나 히아루론산을 1g에서 3g 정도 넣습니다. 1%에서 3% 정도 넣습니다. 3% 정도 넣고 이것만 해도 우리가 당기지 않는 스킨 토너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무엇이 들어가요? 향료라든가 이런 향이 첨가가 되면 더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향료는 오일이잖아요. 지용성 성분이에요. 여기 글리세린이나 정제수에 그대로 오일을 넣으면 안 섞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섞이게끔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커에 향료를 넣고 우리는 향료를 또한 아로마 오일,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일반 향료도 합성 향료가 있지만 천연 향료는 그 기능, 우리 항균,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천연 향료, 특히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향료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향료와
향료를 섞어줄 수 있는 계면활성제, 가용화제를 넣을 거거든요. 가용화제를 1g에서 1%에서 2% 정도 첨가를 한 후에 섞어줘요. 그러면 미리 오일을 가용화제와 섞어준 후에 나중에 이 정제수와 워터, 글리세린이 섞여있는 이 워터를 천천히 조금씩 섞어가며 첨가합니다. 그러면 스킨 토너가 완성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엄청 간단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미스트 타입은 그러한 원리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용성 원료에는 화장품의 수용성 원료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원료가 정제수. 정제수를 사용을 하지만 그 기능을 부여하거나 기능을 사용을 하는 수용성 원료의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지금처럼 워터 계열의 원료, 식물에서 추출한 하이드로졸 또는 약초에서 추출한 이 한방 추출물 이런 것들을 기능성 계열로 사용을 한다. 이것이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물하고 오일을 섞어 줄 수 있는 유화제와 계면활성제 종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 하고 이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수용성 원료, 화장품의 원료에서는 유용성, 유성, 수성, 계면활성제가 필수다. 유성 원료에는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수성 원료에는 정제수, 여기에는 보습제라고 해서 수성 원료에 섞이는 보습제를 얘기를 해요. 보습제의 종류에 따라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글리세린과 히아루론산이 대표적이고 수성 원료에 섞일 수 있는 알코올 성분도 수용성 원료로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수용성 원료가 정제수, 보습제, 알코올 등으로 나눴는데 제가 보습제 따로, 알코올 따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성 원료에서는 정제수와 아무런 이온이나 아무런 이런 기능이 없는 아무런 성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정제수, 그리고 수용성 원료로는 식물 추출 원료, 여기 식물에는 약용식물, 약용작물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재, 허브, 다 일반 식물, 약성을 갖고 있는 식물들의 원료들을 추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피부에 사용을 한다? 로즈 네롤리 워터는 어떤 피부에 주로 여성 화장품이나 노화 피부에 사용을 한다.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워터는 이 추출물은 민감하거나 항알러지성 피부가 있거나 불금증이 있는 피부에 사용을 한다. 로즈마리 워터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좀 안 되거나 칙칙하거나 남녀노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약간의 지성 피부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전나무 워터는 전나무 추출물은 특히 어디에 사용을 한다? 균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지루성 피부, 진균성 피부, 이런 습한 피부에 사용을 하면 좋겠다. 주로 두피, 몸, 발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워터입니다. 그리고 당기나 약재, 그 외 약재를 다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기 워터나 한방 약재 같은 경우에도 한방 화장품의 원료, 한방 향이 아주 그윽하거든요. 한방 화장품, 특히 노화 피부에 사용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1교시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하고 2교시 하겠습니다.